아저씨가. 아이고 소방차가 왜 안 와? 나는 게 같으면 엄마. 아이고 어떡하노.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하노 저희도. 아이고 어떡하노. (3월 4일) 오전 11시 17분 경북 울진군 두천리에서 산불이 시작됐습니다. 연기가 자욱해지더니 1분 뒤 빨간 불꽃으로 타올랐고 그때 초속 12에서 15m의 강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붉은 불씨는 바람을 타고 옮겨붙어 5분 뒤에는 산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북 울진에 꾸려진 산불 현장 지휘본부는 긴박한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니만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브리핑하고 산불의 진행 방향과 피해 규모를 가늠해 나갔습니다. 오늘 밤부터 골드프론트 아니잖아. 지금 현재 우리 저기압이 우로 지나가는데 골드프론트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나가는 시점이 한 가장부터 새벽 3시 정도일 겁니다. 최초 신고 시각 오전 11시 17분.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 건 화재 신고가 난 지 20분 후 11시 34분이었습니다. 소방차 2대와 구급차 1대. 이미 번져버린 산불을 제압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단 5분 만에 대형 산불로 번진 겁니다. 건조한 숲과 메마른 대기는 피해를 키웠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산 전체를 휘감고 지역 주민의 피해는 속출했습니다. 매운 연기에 두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따가웠고 뿜어져 나오는 이산화탄소에 호흡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불길을 잡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한 3시 이후에 되면 이쪽으로 내려올 수 있어서 이 지역에 있는 불이 어느 정도 되지 않는 한 다시 이쪽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때는. 제압을 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럼 그게 내일 아침이라도. 산림당국은 오후 2시 10분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그때 2,000명이 넘었거든요. 하늘 원자력 본부 인근까지 불이 번지면서 원전 방어 태세에 돌입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7분경에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발화가 된 산불이 약 초속 12m에서 15m의 강풍을 타고 이 해안 방향, 즉 울진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이 덕천 해변 방향으로 급속히 진행이 됐는데 한 4-5시간 만에 약 8km가 되는 이 지점까지 급속히 산불이 확산이 됐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하늘은 점차 어두워졌습니다. 날이 저물면 진화 작업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소방 헬기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각에도 불타고 있는 산, 서둘러야 합니다. 뜨거운 불꽃을 마주한 사람들. 일렁이는 불꽃 앞에서 솟아오르는 두려움도 지금은 잠시 접어둬야 할 때입니다. 바람 내려본다. 조심해. 머리 뒤로. 꼭 당겨. 가파른 경사에 한발떼기도 버거운 상황. 우후죽순으로 난 잡목 사이를 온몸으로 길을 내며 기어코 불과 맞섭니다. 바람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붉은 바람은 불씨를 태우고 멀리 날아갔습니다. 보기에도 위협적인 불길. 이 불길을 막을 수 있을까? 갈수록 대원들의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이곳은 강릉시 옥계면에 있는 발화 지점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주택이 시커멓게 탔고 지붕은 내려앉았습니다. 주택에 거주하던 60대 남성 A씨가 지난 5일 불을 지르면서 시작된 건데요. 이 불로 옥계면 소재 주택 5채와 창고 7동이 소실됐습니다. 이 씨는 토치로 자신의 집과 농막 등 3곳에 불을 지르면서 불이 인근 야산으로 확산됐습니다. 이후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동안 A씨는 주민들과 갈등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진에서 화마와 사투를 벌이는 사이 또 다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5일 날 아침, 그러니까 새벽부터 강릉 옥계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때 5일 새벽 1시 8분쯤에 강릉 옥계에서 산불이 나서 3월 5일 새벽 1시 8분 강릉시 옥계면 남양 1, 2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60대 한 남성이 마을에 불을 지른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산등성이 뒤로 이렇게 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게 뭐지 싶었는데 이렇게 마을로 들어가면 갈수록 이렇게 매캐한 냄새도 차 안으로 들어오고 강원 강릉시 옥계면에서 타오른 또 다른 불씨. 바로 방화가 화재 원인이었습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과 순간 풍속 15m의 붉은 바람. 불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민가를 삼키고 산자락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마을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이웃 주민의 앙심을 품은 60대 남성. 토지방화로 시작된 산불에 동해에서 주택 등 130채가 전소됐고 53채가 일부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메마른 겨울, 산불이 잦다지만 자연발화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부분이 예방할 수 있는 인재사고였던 겁니다. 이런 대형 산불이 최근 들어 연례 행사처럼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매년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은 불청객처럼 찾아왔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산불이 발생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인재입니다. 작은 불씨가 산림을 삼키고 민가를 위협합니다. 지금 경북과 강원 지역 상당히 많은 곳에 산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최초 발화 지점인 울진군 북면 두천리 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연기로 인해 눈을 뜨기가 힘든 정도입니다. 현재는 산림청 진화 헬기 소리가 사방에서 들립니다. 현재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불길이 남하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은 붉은 바람이 되어 강원도 삼척까지 번져갔습니다. 피해도 급속히 퍼져갔습니다. 전국 여러 곳에서 발생한 산불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순식간에 불이 내려오는데 어떡해. 바람도 안 내려붙는데.
뭐 경로대를 한다고 자꾸 내는 거 참. 동로당은 아니 그걸 아까 그쪽에 확실히 달라고 내가 두 개 얘기해줬잖아. 아 얘기해. 빨간 산 밑에 집 있잖아. 빨간지. 키 큰 아저씨 집 말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집. 다 내려왔다니까. 여기. 이 옆에. 소방차가 이리 들어가야 돼. 저 빨간 집만 들어. 네. 이게 부족한데 이래도 좋다는 얘기야. 헬기가 없잖아. 지금 헬기 있으면 이해하는데 헬기 지금 없잖아. 헬기 계속 왔다 갔다 해요. 9대가 왔다 갔다. 아니야 왔다 갔다 게 어디 있어. 지금 바로 내려볼 수 있는데 아까는 내다세 붙었어. 지금 없어. 한순간에 쑥대밭이 된 마을. 오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도 한순간이었습니다. 산림청에서 초대형 헬기 2대를 포함한 19대 헬기가, 지자체에서 26대 헬기가 동원됐습니다. 그 외에도 국방부와 소방청, 경찰청까지 그야말로 산불을 막기 위한 필사의 움직임으로 헬기가 총동원됐습니다. 쉴 분들은 12시까지 하고 빠지고 나머지 좀 정예 요원 위주로 새벽까지 좀 방어작전 포인트 지금 부군수님 말씀대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모든 기관이 힘을 모았습니다. 내일 그 헬기 투입과 관련된 그런 행정안전부에서는 산불 대응 전략의 컨트롤 타워를 맡았고, 이게 주요 산림청은 산불 진화와 확산 차단에 집중했습니다. 현재 산불 진화 인력을 주로 울진 읍내 중점적인 것. 소방청은 주택 및 중요 시설물 보호를, 국방부는 군장병 지원을 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소강리 방향으로 저지선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겨울 가뭄, 그리고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무엇보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야 했습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최우선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최대 과제였습니다. 집이요 다 타버렸어요. 다 타버려 없어요. 나 집이 아니고 뭐고 하도 유차이고 뭐고 우에고 뭐고 다 내려왔어요. 지금 4년 하얗고예요. 그렇게 가문데 비는 안 오지. 그 불씨가 그냥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키네. 인간적으로는 좀 제대로 이렇게 불 이제 껐는데 사람이 들어 접근하지 못하는 쪽에는 계속 지금 불기둥이 말도 못해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물은 안 나오니까 그다음에 흙으로 해도 저 나무 위에 불이 붙었는데 흙으로 퍼봐도 나무가 쭉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을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저게 이제 정화조, 네. 저게 이제 타고 이러는 데도 저거 흘러내고 정화조 똥물을 퍼서 네. 일단 급한 대로 막았다. 그렇게 보면 돼요. 내가 여기를 온몸을 안 막으면 이 뒤에가 여기에 불 붙으면 안 되잖아요. 보시다시피 초토화 된단 말이에요. 네. 쭉 가면서 그래서 뭐 죽기 살기로 막은 거죠. 삶의 터전과 보금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러나 불과의 사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물러선다면 다음은 없다. 처절한 몸부림으로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총 79개의 헬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현장을 바쁘게 오가며 불을 껐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붉은 바람은 무서운 기세로 번져갔습니다. 수억 개의 불티가 반딧불 때처럼 이산 저산으로 불씨를 날랐습니다. 겨우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잔인한 가뭄에 바싹 마른 숲은 불을 춤추게 했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겨울이었습니다. 폭격을 맞은 듯 맥없이 쓰러져 버린 주택. 앙상한 콘크리트 구조물만이 남긴 채 폭삭 주저앉은 창고가
여기저기 질비했습니다. 따뜻한 보금자리였던 곳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돼 있었고 유리병과 부탄가스가 시커멓게 그을린 채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그 흔적이 제일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튿날 그러니까 6일 오후쯤에 옥계면 남양 1, 2가 소실된 민가가 제일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실된 주택 중에 한 곳을 들어갔는데 정말 그 콘크리트 외벽 흔적만 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전 잿더미뿐이었고 그리고 막 벽돌도 다 아래에 이렇게 떨어져 있고 여기가 뭐 어떤 용도로 사용됐던 곳인지조차 뭐 식별할 수 없게끔 그렇게 좀 뭐 난장판이 된 모습이었고 그분이 키우던 반려견이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이 나서 찾으러 가보니까 이 검은 뭔가 뭉텅이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기로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이빨이 있는 걸 보고서 본인의 반려견인 걸 알았다고. 닷새가 지난 지금도 그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희뿌연 연기와 매캐한 냄새로 숨을 쉬기조차 어려운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멈추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 불길을 잡는 소방대원들. 보금자리를 잃은 이들에게 건네는 희망의 손길들. 그 산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멀리서 보니까 뭐가 이렇게 좀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다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 군인분들도 주변 군인분들도 오셔서 도와주시는 모습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불을 끄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맡은 자리에서 제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들. 현장엔 그런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산불 같은 경우는 동시다발적으로 좀 각 지역에서 좀 일어났고 투입될 때 긴장하면서 좀 지역민들이 피해를 최소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특보 현장 출동하면서 느끼는 것은 일단 불이 빨리 꺼지기를 바라죠. 그리고 위험한 것이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특히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붉은 바람이 남기고 간 흔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은 사람들. 생필품도 없는 이곳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살아있음에 안도하고 다시 평안한 삶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붉은 바람은 그렇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래 보통 뭐 나면은 주위 뭐 타고 좀 많은데 그렇게까지 뭐 바닷가 이쪽으로까지 날아오려고 생각도 못했죠. 차에 태우고 그냥 바로 그냥 나와버렸지 집에서. 다른 거 챙길 여가도 없고 그래 나왔더만 아닌가 해라 뭐 집에 콜라 다 탔더라고. 저희가 이제 생활 필수품이고 뭐 속옷이고 뭐고 하나도 못 갖고 나왔으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앞으로 생활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실 것인지 그런 거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집은 뭐 잿더미로 다 돼버렸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주저앉고 싶은 순간에도 시간은 흘러가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해는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지탱해줄 희망의 손길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